오늘은 입안 헐었을 때, 즉 구내염이 잘 낫지 않아 오래 갈 때 어떻게 하면 이를 빨리 낫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구내염이 면역력 저하 때문이다 라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이게 오장육부의 문제로 비롯된다 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리둥절 하시겠죠? 사실 동양의학에서 구내염은 체력이 약해져 가고 과로가 누적되면서 인체의 오장육부 중 간의 열이 차오르고 그 열이 비위장과 폐, 대장에까지 팽창하여 이와 연결된 구강 안쪽으로 습열이 몰려 발생한다 여겨요. 왜 간의 열이 차오르면 곧바로 바로 옆에 비위장에 열이 차잖아요. 이를 동양의학에선 간의 열기가 비위장에 극을 가한다 하여 목극토라 불러요. 그리고 이러한 간의 열기가 계속 누적되면 이젠 간과 비위장의 열이 폐외로까지 팽창되어 폐 자체와 대장에 열이 차오르게 되지요. 음양오행에선 이를 목모금이라 하여 간이 자신을 통제 관리하는 폐를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고 모욕한다 하여 오행의 상극관계의 질서를 역행한다 여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행의 상극관계의 질서가 깨진 탓에 인체 스스로의 열 제어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그렇게 비위장과 폐, 대장의 열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게 되면서 그 장부와 경맥으로 연결된 구강 안으로 습열기가 차올라 구내염이 발생하게 된다 이해할 수 있지요. 좀 더 간단히는 체력과 혈액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로로 인한 열이 누적되었고 그 열이 간에 이후 비위장과 폐, 대장에 계속 팽창되면서 그와 연결된 구강 안으로 습열이 차.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인체 스스로의 열 제어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여 구내염이 잘 낫지 않고 계속되게 된 것이다 말할 수 있고요. 그럼 원인이 나왔으니 대충 짐작이 가시죠. 제일 먼저는 과로가 누적되어 간의 열이 계속 팽창되고 있으니 음호화동으로 인한 간의 열을 식혀주는 자음광화탕이 가장 먼저 필요하네요. 그리고 당장의 비위장과 폐, 대장이 동하는 습열을 약간 거두어 식혀주는 황련해독탕과 현삼도, 구내염이 상당히 줄어들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평소 속열이 심해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면 이 두 가지 과립으로 속열을 식혀내리긴 부족하므로 용담 사간탕이나 황련청이탕 같은 간과 위장의 열을 빠르게 식혀내리는 제제들도 함께 쓸 수 있고요. 또한 평소 변비가 심하고 체격도 실한 사람이라면 대승기탕 같은 강한 하제들도 잠깐은 필요하지요. 물론 구내염이 많이 줄어들면 비위장과 폐, 대장의 열을 식혀내리는 과립들은 서서히 줄이면서 빼주고 자음강화탕을 위주로 평소 하초 신장의 음액과 진액, 혈액을 보충하는 사물탕이나 육미지향탕 등을 첨가해 구내염이 다시 재발되는 걸 막아주면 되고요. 왜 하초 신장의 음액, 진액, 혈액을 보충해주면 마치 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지면 잎사귀가 싱싱해지듯 인체의 뿌리가 되는 신장이 건강해져 잎사귀가 되는 모든 세포가 건강해지게 되거든요. 당연히 음호화동으로 인한 열도 간에 쉽게 차오르지 않게 되고요. 어째 구내염의 원인이며 이를 치료하는 방법들이 꽤 논리적이다 느껴지시죠? 하지만 앞의 처방들은 평소 소화도 잘 되고 대변도 정상이거나 변비 성향이 비교적 기력이 있는 분들의 적합한 처방이에요. 따라서 평소 위장 기능이 약해 소화력이 약하거나 대변을 자주 설사처럼 무르게 보는 분들에게 앞에 자음강화탕이나 황련해독탕, 현삼 같은 차갑고 무거운 성질의 약초들은 오히려 위와 장의 소화 흡수력을 약화시키고 설사를 유발해 몸의 기운과 혈액순환을 약화시켜 구내염을 더 고질적으로 오래가게 만들 수 있지요. 왜 모든 세포는 건강한 혈액이 제대로 운반되어야 제대로 재생되잖아요. 그러니 영양분 흡수가 떨어지고 기혈이 약해지면 구강 점막 세포가 재생이 잘 안 돼요. 구내염이 잘 낫지 않게 되리라는 건 당연한 이치겠지요.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잘 안 되면 일상의 과로로 간과 비위, 폐의 열이 오를 때 구강안 점막이 다시 염증화되어 구내염이 다시 재발되리라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따라서 이렇듯 소화력이나 대장이 약한 체질에서 과로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구내염은 소화나 대변에 무리를 주지 않을 정도의 약재들로 간과 폐, 비위장의 열을 완화해 줘야 해요. 그게 어느 땐 인진청이탕의 갈근 지모가 될 수 있고 체기가 오래되어 담젖병이 있는 경우라면 바나 사심탕에 인진청이탕을 합방해서 쓸 수도 있고요. 또한 여기에 기혈을 보충해주는 귀비탕을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 산약, 생지황 등과 함께 더해주네요. 왜 기혈이 보강되고 세포가 건강하게 차오르면 구강세포가 열을 받는다고 금방 염증화되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앞서 체력이 약해지고 과로가 누적된 상황이 아닌 평소 위장과 폐가 허약한 체질에서 감기에 걸려 열이 올라올 때 구내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은 간 속까지 냉기와 열기가 침범하여 추웠다 더웠다 하는 한열 왕래증을 반복하며 몸살, 곤태감과 함께 구내염이 계속
계속 오래가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첫 번째 감기로 인한 열이 위장과 폐에 동하여 구내염이 온 경우라면 감기 자체, 즉 냉기를 풀어주는 약초들을 쓰면서 폐와 위장에 동한 열을 풀어줘야 하네요. 그렇게 쓸 수 있는 처방 중에 은교상과 현교연교탕이 있고요. 그리고 냉기가 간 속으로 들어와 한혈왕래 증상이 있으면서 구내염이 오래가는 경우는 한혈왕래증을 풀어주는 소시효탕에 피부 점막의 열을 식힐 목적으로 현계연교탕을 합방해 쓸 수 있고요. 당연히 소화력이 약하고 몸이 허약한 사람이라면 전체적인 용량을 줄이면서 평이산이나 이진탕 등을 추가할 수 있는 거고, 평소 속열이 많은 사람이라면 위처방에 자음강화탕이나 황련해두탕도 소량 첨가할 수 있고요. 단 몸을 차게 하면서 음액 진액을 보충하는 과립제들은 인체에 침범된 냉기를 발산시켜 내보낼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혹 쓰더라도 용량을 아주 적게 써서 냉기가 밀려나가는 걸 방해하지 말아야 하네요. 냉기가 남아있으면 몸에선 다시 저항열을 발생시켜 열이 다시 오르게 되고 면역 반응이 다시 시작되어 구내염 또한 다시 반복될 수 있어서요. 오늘 구내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구내염이 감기로, 때론 체력이 약해지고 과로가 축적되면서 간과 비장, 폐, 대장의 열이 함께 팽창되어 비롯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부터 그게 소화력이 약한 체질과 속열이 심한 체질까지 치료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좀 더 복잡한 내용으로 생각보다 너무 깊게 들어간 느낌이네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구내염이 자주 반복되는 분들께 자신의 구내염이 자주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각자에게 어떤 처방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쉬운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